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사람들 유별나게 대형차를 선호하죠. 버는 돈은 쥐뿔 없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미국은 자동차 판매량 제가 봤거든요. 미국은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뭐냐면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 예. 미국 우리나라하고 약간 자동차 선호하기 다릅니다. 세단은 적게 팔리고 세단도 많이 팔리는데 세단은 보통 일본차 꽉 찌고 있습니다. 맞죠? 보통 그런 그 미국식 자동차 시장을 보면 일단 픽업 트럭 3대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단 포드 램 150 맞나? 이게 1등이고 2등이 쉐보레 실버라도 3등이 시에라 GMC 맞을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 세 개. 요 세 개가 연간 한 180만 대 팔립니다. 새 차로. 예. 그리고 많이 팔리는 게 뭐냐면 일본 차입니다. 그 도요타 라브4. 혹시 리치 파운더님 라브4 아십니까? 도요타? 이 차도 그 연간 한 40만 대게 팔립니다.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게 CRV, 혼다 CRV라고 있습니다. 중형 SUV. 예. 그 우리나라에 많이 팔리는 소렌토나 카니발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뭘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등은 소렌토입니다. 소렌토가 한 4년 동안 1등이에요. 2022년도부터. 그 4세대 나올 때부터 계속 쭉 1등이야. 소렌토가 좋은 차입니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차예요. 연비도 나쁘지 않고 좋아. 그 다음 많이 팔린 차가 카니발. 카니발이 78,000대.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차는 좋다 인정해요. 소렌토도 좋고 카니발이 좋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 차가 가격대가 좀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두 차 모두 휘발유하고 하이브리드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비싸죠. 요즘에 한국 자동차 시장을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름값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을 대부분 많이 뽑습니다. 예. 소렌토든 카니발이든 산타페든 간에. 근데 이걸 하부 모델을 뽑았을 경우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뽑았을 경우 4천 중반 이상부터 갑니다. 소렌토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뽑았을 경우 4천, 아니, 카니발도 거의 마찬가지로 5천만 원 가까이 갑니다. 차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이게. 스바르가 많다고요? 라보프 많을 텐데. 라보프 많을 텐데, 파운드니. 라보프가 별명이 미국 카니발. 미국 산타페로 알고 있어요, 미국 산타페. 그러니까 한국이 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차를 잘 만들고 좋아요. 근데 문제가 차가 점점 비싸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외제차하고 점점 어떤 자동차 가격의 어떤 갭 차이가 좀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습니다. 리치 파운더니 그 포드 대표적인 차 중에 익스플로러 아시죠? 익스플로러. 예. 그 차 미국에 인기 많잖아. 그 차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차 중에 펠리쉐이드라고 있습니다. 그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것 중에 거의 차 크기가 그 익스플로러하고 비슷할 겁니다. 근데 가격대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어떨 때는 이제 풀업으로 뽑았을 경우는 거의 똑같습니다, 가격이. 원래는 익스플로러가 좀 더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 차가 가격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얼추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물론 자기가 능력이 되고 뭐 충분히 뭐 몰 수 있다고 하면 사도 되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벌이에 비해서 차를 무리하게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만드는 현대 기아가 문제 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차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산차 나쁘게 보지 않아요. 소니도 좋아하고 K5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차가 비싸 이게. 차가 필요 없는 사람도 많아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도로나 대중교통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지방 같은 데 안 돼 있죠. 미국은 왜 차가 있어야 되냐? 대중교통이 없거든요. 사실상. 미국 차 없으면 그냥 뭐 갈 수가 없습니다. 땅덩어리 워낙 넓고 맞죠? 넓고 미국은 또 연비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차 고장 나면 안 돼요. 리파운드는 아시겠지만 한국은 땅덩이 좁아가지고 차 고장 나도 이제 레커를 부를 수 있잖아. 근데 미국 못 불러 이게. 예. 그래서
고장 안 나는 게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맞죠? 그래서 미국 차들이 프레임이 엄청 단단합니다. 엄청 단단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시내권에서 내가 출퇴근한다 싶으면 차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대도시에 차가 많아요. 항상 대도시는 어떤 문제가 이제 일어나냐면 항상 교통체증, 차가 막히죠. 출퇴근 차가 막히는데 과연 저 중에 차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주차 문제. 보통 아파트도 그렇지만 저 빌라나 오피스에 사신 분들은 항상 이 공경을 거는 게 뭐냐면 주차할 데가 없어. 그래서 3중, 4중 주차를 합니다. 그 3중, 4중 주차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차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뭐 대중교통 갈 수 없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아니면 차가 능력이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보면 아직 모은 돈이 없는데 차를 풀할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소렌토나 카니발 같은 차를 할부로 사버려요. 돈이 없는데. 버리도 안 좋은데 사버려. 왜 그럴까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 내가 지금 직장 다니 얼마 안 됐어요. 뭐하는 돈이 없어. 근데 차를 갖고 싶어. 당장 차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야. 근데 차를 갖고 싶어서 그 자동차 매장 가서 딜러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 이 차 풀할부 됩니까? 하면 아, 예, 고객님. 당연히 되죠. 요즘 풀할부 많이 뽑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해 드릴까요? 풀할부로 사버리는 거예요. 아직 나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내 직장을 얼마나 다닐지 모르는데 차를 덥석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 발생하냐?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모아야 돼. 돈을 써버리죠. 왜냐? 차를 할부로 사버렸으니까 할부금 내야 되고 기름값도 내야 되고 또 차를 몰았으니까 어디 또 드라이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여행 가면서 또 거기에서 또 돈 써야 되죠. 먹는데 돈 써야 되고 어디 숙박하는데 돈 써야 되고 그럼 돈을 못 모으겠죠. 그러니까 보면 대형차가 나쁜 게 아닌데 굳이 대형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대부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면 그 출산율 바닥이에요, 바닥. 대한민국이 결혼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족도 얼마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과연 저는 대형차가 필요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룸 같은 데 보면 소렌토나 여러분 봤을까요? 소렌토나 뭐 아니면 이제 BMW X4, X5 아니면 이제 뭐 벤츠, 뭐 GLS 많이 봤을 겁니다. 좀 이해 안 되죠?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굳이 뭘 필요가 있는가?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중형 세단 같은 것들. 한국이 보면 능력이나 어떤 자기 어떤 환경에 비해서 너무 좀 가격대가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배기량이 큰 차를 많이 삽니다, 이게.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 많은데. 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석에 첫 차로 5년 할부로 중형 세단을 구입한 친척 동생이 생각나네요. 할부 끝나기 전 돈 모으는 거 포기했단 말에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제 생각에 K5인 것 같아요. 중형 세단 모델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중형 세단이. K5는 소나타인데 나이 어리면 소나타는 안 썼을 거예요. 소나타는 약간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네, 나이 들어 보니까 아마 K5 산 것 같아요. K5. 음... 아니 돈을 모아서 차를 사지 왜? 그러니까 5년 할부로 샀다는 것은 그 샀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모은 돈이 없다는 거잖아. 아니, 모은 돈이 없는 차를 왜 사? 할부 끝나기 전까지 돈 모은 거 포기했다. 그럼 저 사람이 능력이 좋은 사람 아니는 얘기네. 카푸어들이 이런 말해요. 나 어차피 할부 계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직장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말 하는데 개뻥입니다. 그리고 카푸어 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 잘하고 성실히 다니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뺀질뺀질합니다. 제가 카푸어 분들 특징을 얘기해 줄게요. 자존감 낮고 사회에서 뭔가 인정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아니야. 자존감이 낮아요. 카푸어 짓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차를 샀다 갑자기 열심히 한다거나 조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쉽게 직장을 그만둬요. 진짜로. 나는 카포지 타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뭔가 조직에서 두가를 내고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약간 직장이 정 못하고 월급에 불만 많고 예, 자주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상당수. 한번 봐봐요 여러분. 아니 카푸어 중에 정말 뭐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아니면 정말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있는지 보라고. 없다니까 이게. 아니 생각해봐. 저렇게 자동차에 막 이렇게 고삐풀이 망아지가 되는데 단일에 집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문제예요. 차를 나중에 사도 되거든요. 차를 나중에 돈 모아서 사도 되거든. 정말 필요할 때. 근데 당장 차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내가 지금 당장 뭔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근데 저게 무슨 문제가 되냐? 저 사람들 나중에 정신 차리고 차를 팔고 돈 모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차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아마 차를 몰아보신 분들 아실 거야. 처음부터 중형차를 보잖아요. 그러면 준준형이나 경차는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이게. 사람이랑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몰고 있는 차보다 더 윗단계를 가거나 못해 동등해야 돼. 이 아랫단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벤츠 몰다가 아마트 모르겠습니까? 절대 안 몰겠지,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K5 몰다가 모닝이나 레이 몰까요? 절대 안 몰겠지, 이게. 그러니까 젊을 때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자산 확보하고 그 미래에 대한 청산리를 그려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써버리다 보니까 나이 먹고도 차만 있고 돈은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차를 샀으면 고장 날 때까지 몰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보통 차를 한 3년, 4년 몰았다가 쉽게 바꿔버려요. 예. 한 3년, 4년 몰았다가 바꾸고, 3년, 4년 몰았다가 바꾸고.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이게. 예. 대한민국에서 한 차를 정말 고장 날 때까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정말 차를 아끼는 사람도 아니라면. 없어요. 미국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미국은. 차도 쉽게 고장 안 나고, 웬만하면 이제 쭉 쓰잖아요. 내가 그거 어디서 봤냐 하면요. 그 유튜버 분 중에서 미국에서 세차 일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 세차 운영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미국 사람들 차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차를 차고지에서 이제 안에까지 싹 다 청소합니다. 네,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차가 연식이 엄청 오래됐습니다.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상이 2024년인가 5년인데, 그러면 그 차고지 온 차들이 보통 한 2010년 후반이나 중반,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 2000년 중반 후반이야, 이게. 완전 옛날이 완전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K5 1세대나 아니 소렌토 2세대 그런 차가 들어오는 거야. 새 차로. 예. 우리나라에서는 진작에 차 바뀌었겠죠,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소렌토 2세대 보기 힘들거든요. 카니발 2세대 보기 힘들어. 안 보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보면 2000년대 중반 후반의 차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새 차로. 그러니까 오래 본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이 어떤 차 보니 신경 안 쓰는 거죠, 이게. 고장만 안 나면 되지. 예. 그 우리나라는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 남들이 어떤 차 보는지, 어떤 차 몰아야 인기 많은지, 이런 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차는 그냥 운송수단일 뿐입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차는 누가 뭐래도 감가의 대상입니다. 차는 무조건 사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예. 결국 정부식에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좋은 차 본다고 마냥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다 얇으니까. 차라리 나이 먹고 내가 능력이 되고 그때가 차를 구입했다는 생각 가지세요. 여러분 능력이 되고 조건 되면 그때가 차를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차는 계속 나오니까.
나이 젊을 때 불안불안하게 뭔가 갖춰놓은 것도 없는데 남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할부로 끄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